자, 오늘 몇 번부터 다시 되지? 494번.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시험용 출제율 100%를 자랑하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하고 있지. 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출제돼. 조건부 확률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중요한 단어이고, 그 안에 유형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자, A, B 공장이 있는데 A와 B 공장의 생산량은 40%, 60%야. 그럼 내가 임의로 한 제품을 골랐을 때 A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은 0.4인 거지. A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걸 PA라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실력이 필요하다. PB는 0.6이다. 그 다음 A에서 불량률이 2%다. A라는 사건과 불량이라는 사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사건 두 개가 있을 때는 교집합, 합집합, 조건부 이 셋 중에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해. 자, A와 불량의 교집합일까 합집합일까 조건부가. 물론 조건부면 순서가 또 있지. A가 불일 수도 있고 불과 A일 수도 있어. 그러면 저 불량률은 A가 만든 제품 중에서 불량률이 2%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자, 뭐뭐 중에서를 선생님이 두 번 설명했지. 자, 주인은 뭐예요? 조건부. 어떻게 조건부예요? A가 불과 A. 자, 다시. 여자 중에 어린이가 있겠지. 어린이가 40%고 어른이 60%라고 하자. 여자일 때 어린이일 확률. 계속 해야 돼. 될 때까지. 그래서 어린 바 여가 0.4다. 이게 조건부 확률을 뜻하는 거다. 이런 게. 여자일 때 어린이일 확률. 여자라는 사건 안에 생각하는 거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 어린이가 40%다. 똑같은 말이야. 뭐뭐 중에서도 조건부 확률이야. 그 다음에 또 있어. 여자의 40%가 어린이다. 이것도 여자 중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 아니야? 이게 다 조건부라고. 뭐뭐의 때란 때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 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어적으로 같은 말이면 다 조건부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A에서 불량률이 2%다. A 중에서 불량품이 2%다지. 조건부 확률이지. 근데 A 바 불이야, 불 바 A야? 불가해. 그렇지. 바 오른쪽에 있는 게 뭐뭐 중에서 할 때 이게 전사건의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조건부 사건. 여자라는 조건부 하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여자라는 조건부 하에 어린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A 중에서니까 A가 뒤로 가야 되고 이게 0.0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내가 약할 거라고 지금 세 번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우리만 약하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통계적인 거야. 다른 말에서 설명해도 역시 여기를 어려워하니까. 선생님 예측하고 있잖아. 그래서 계속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했으니까 불바비도 해결이 되겠지. B 중에서 불량품이 5%다. 확률로 붙여 써야지. 자, 이제 두 공장에서 제품 한 개를 임의로 택하였더니 불량품일 때, 이번에는 아주 조건부스럽게 표현이 됐지. 때 앞에 불량품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이거 조건부네. 불량품이라는 조건부 하에 그가 A였을 확률이지. 자, 이거 지워도 되겠지 이제? 물어보는 건
불량품이었을 때 조건부하에 A였을 확률이지. 지금 여기를 보면 A였을 때 불량품의 확률. 그렇지. 이건 불량품이었을 때 A였을 확률. 반대지. 반대는 그냥 바로 연결시킬 수 없다 그랬지. 그냥 정의를 쓸 수밖에 없다. 혹시 직관적인 풀이가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지. 불량품이었을 때 A일 확률은 알 수가 없지. 지금 순서가 불량품이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지도 않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A, B가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불량품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 흐름도 반대 버전이야. 이럴 때는 직관적 풀이는 안 되고 정의만 쓸 수 있다. 정의만 쓸 수 있다. 직관적인 풀이는 시간 순서대로일 때만 대답할 수 있다. 자, 이제 불량품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분명히 공장이 먼저 등장하고 AP가 등장하고 그 다음 불량품이 등장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불량품의 확률이야. 갑, 을의 순서로 제비를 뽑는데 갑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을만 당첨될 확률, 그냥 을이 당첨될 확률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갑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경우를 모두 나눠야 된다. 자, 경우는 어떤 경우 있지? 경우 나누면 일단 교집합 뒤로 가는 게 기본이다. 이 문법부터 기억하시고 이제 여기는 어떤 경우? A 경우, 교집합이 경우야 이제. B인 경우. 확률의 세계에서는 경우는 교집합으로 표현된다. 문법. 자, 그리고 조건부 확률은 내가 대부분 10중 8구 문제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게 있다 그랬지. 이거 잘못 쓴 거지. B가 아니라 우리지. 똑같은 게 등장할 거라고 얘기했지? 예측했지? 그리고 이제 무슨 정리? 곱셈 정리가 들어가는 거지. 이제 다 써 있어. 이 네 개는 내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써놨으니까 갖다 넣기만 하면. 분수는 10개 정도 쉬울 수 있다 그랬지. 10분의 100분의 이렇게 하면. 그리고 분자는 공짜라 그랬지. 얘랑 똑같으니까. 그냥 계산한 걸 그대로 쓰면 된다. 분모 분자에 나 같으면 얘가 10분의 9, 100분의니까 1000을 곱해서 계산하면 생각보다 쉽게 계산도 된다. 난 팁까지 줬지. 이거 무슨 게임이야? 자, 4, 5, 6 경찰 접힌카드 6장, 도둑 접힌카드 3장이 들어있는데 갑이 한 장의 카드를 꺼낸 후 을이 남아있는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냈다. 그 얘기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꺼낸 후 을이 또 꺼내는 겁니다. 남아있는 카드 중에서 그랬으니까 비복원이고 을이 전에 꺼낸 카드에 경찰이라고 써있을 때 갑이 꺼낸 카드에도 경찰이 써있을 확률이야. 자, 지금 시간의 흐름에 맞는 질문이야? 반대되는 질문이야? 물어보는 건 때, 을이 경찰이었을 때 갑도 경찰이었을 확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시간의 흐름에 맞아? 아니면 역행이야? 역행이지. 왜냐면 갑이 먼저 뽑고 을이 나중에 뽑는데 을이 꼭 먼저 일어난 것처럼 을이 경찰이었을 때 갑도 경찰이었을 확률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지. 자, 이럴 때는 직관적 풀이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오로지 시간수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의를 쓸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을이 경찰을 뽑을 확률인데 분명히 누가 먼저 뽑아? 갑이 먼저 뽑지. 근데 갑에 대한 언급이 여기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또 경우. 구조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 구조에 익숙해지면 돼. 그러면 출제율 1위 문제를 우리는 점점 잘 풀게 되는 거지. 이 구조가 출제율 1위, 조금의 1위. 갑이 경찰일 때와 갑이 경찰이 아닐 때라고 해도 되고 도둑 똑같은 말이야. 경찰하고 도둑밖에 없습니다. 여집합으로 표현해도 괜찮아. 그 다음 곱셈 정리야. 좀 너무 길면 이것도 괜찮아. 을이 경찰인 사건을 그럼 을이 도둑인 사건을 어차피 두 개밖에 없잖아. 이런 것도 정의하면 문제 풀 때 좀 편해. 나는 이미 늦었으니까 그냥 갈게. 자, 더하기 갑이
도딜 확률 곱하기 곱셈 정리 의리 경찰 바 갑이 도둑. 자 그럼 갑이 경찰일 확률은 총체 9개 중에 6개가 경찰이네. 그죠? 도둑은 3개니까. 그리고 갑이 경찰을 뽑았을 때면 5장이 됐겠지. 8분의 얘도 또 경찰을 뽑아야 되니까 5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갑이 도둑을 뽑을 확률은 9분의 3이고 그럼 원상복구 한 다음에 도둑을 뽑았으니까 얘가 2장으로 바뀌었지. 그럼 이제 8분의인데 의 경찰이니까 여전히 6개가 되지. 그럼 이제 요거 분자를 보면 어때? 똑같지. 그럼 공짜라 그랬지. 얘가 분자가 되는 거지. 그럼 분모 문제 72를 곱해서 정리하면 끝나는 거지. 자, 이렇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경우나누기 구조가 거의 똑같다. 자, 이것도 봅시다. 학교가 전체의 45%가 여학생이다. 그럼 남학생은 55%겠지. 이런 것도 다 여집합의 개념이야. 그 다음에 등교 시간을 조사하면 여학생의 5분의 1이 1시간 이상이다. 남학생의 11분의 1도 1시간 이상이다. 또 등장했습니다. 여자의 40%가 어린이다.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의가 나왔지. 여자의 15분의 1. 이게 정확한 확률이지. 퍼센트는 확률이 아니라 백분율이라고 했잖아. 확률이고 1시간 이상이라는 사건. 1시간 이상. 이거 그냥 상이라고 할게. 1시간 이상. 숫자는 1밖에 없으니까. 뭐 2도 3도 없잖아. 그러면 여라는 사건과 상이라는 사건의 조건부거든? 맞아? 네. 그러면 어떤 게 뒤로 가야 돼? 상과요. 그렇지. 여자의, 여자 중에서 계속 그 표현이지. 가 15분입니다. 그러면 3과 남은 11분의 1이다. 그리고 이것도 물어보진 않아도 이것도 찾을 수 있어야 돼. 뒤에를 고정시켜 놓고 여자로 고정시켜 놓고 이상이 아닌 거. 사실은 굳이 따지면 미만이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 어쨌든 여집합이잖아. 이상이 아닌 거는 얼마야? 15분의 14. 합은 1일이 하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언젠가는 이걸 써야 풀리는 문제가 나올 거야. 지금은 그대로 물어봤어. 그대로. 자, 그리고 여학생의 확률 45%도 써놓자. P여는 0.45. P남은 0.55. 정보 써놓고. 자, 임의로 한 명이 1시간 이상일 때, 자, 상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지? 그때 걔가 여자일 확률이야. 상이었을 때 여자일 확률. 얘는 딱 반대로 써있잖아. 그치? 이럴 때는 정의를 써야 된다. 자, 이상일 확률. 1시간 이상일 확률은, 사건은 성별마다 있잖아. 따라서 성별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성별을 먼저 선택되고 그 다음에 이상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경우를 나눠야지. 계속 같은 거죠. 그럼 얘는 교3 2개. 경우는 2개가 끝이 아닙니다. 3개, 4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여자일 때랑 남자일 때로 나누고 그럼 얘랑 분자가 어떻다? 똑같다. 이게 무슨 정리? 곱셈 정리하면 4개가 다 써 있어서 대입만 하면 끝난다. 계속 같은 거죠. 근데 분모가 2개, 분자가 1개 이게 제일 쉬운 버전이야. 이 유형 중에. 모의고사에는 전에 되겠다. 겹치지 않는 것도 있었어. 심지어는. 그 2개를 따로따로 또 풀어야 되고 또 풀어야 되는 2문제를 따로 풀어야 되는 느낌이 있었고 공짜가 없는 느낌. 그리고 분모의 경우 4개, 분자 경우 3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 분자도 경우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마지막 여러분이 싸우는 최고 수준의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하지만 모든 건 스텝 바이 스텝, 원 스텝이 좋아야 투, 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요거 연습 잘해주면 거의 암기하다시피 가져야 돼. 유명한 문제들. 자,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유형이라 이제 넘어갑니다. 또 이제 소단원 넘어갔습니다. 다시 502번이 소단원 시작인데 처음 듣는 용어를 배워야 돼요. 용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확률과 통계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허리 지점이고 가장 어려운 항목이에요. 조건부 확률이나 아주 특별한 확률을 배웠잖아. 이제는 오늘은 요 단어의 뜻만 정확히 알아도 오늘 수업은 성공적이라고 봐야 돼. 독립과 종속.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두 사건이 서로 종속이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독립 그러면 독립적이다라는 말이 있잖아. 독립적이면 뭔가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변과는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하잖아. 자,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 국어적인 자의적인 해석하지 마시고 수학에서 말하는 독립은 이거야. 이게 독립의 정의야. 분명히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A가 일어날 확률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 전혀 변화가 없을 때 그럼 B가 A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지. 근데 그 정도면 안 되고 독립과 정속은 서로라는 개념이에요. 서로. 그래서 A도 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로 독립이다. 서로 독립이다. A가 B와 독립이다가 아니라 A, B는 서로 독립이다. 서로 꼭 들어가야 돼. 종속도 서로 종속이라고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이 정도에서 또 만족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다. B가 사라지면 얘지. 여집합이 사라져도 얘지. 그걸 보고 조건부가 무시되는 상황. 조건부가 있었잖아. B가 일어났을 때라는 조건부.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라는 조건부가 있었는데 원래 그게 정상인데 그것들이 지워진 것처럼 연산이 나타날 때, 그지? 무시해도 될 때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정의가 돼야 돼요. 정의가. 자, 두 번째. 공식. 독립은 공식이 있는데 자, 원래 교집합은 우리 어떻게 계산하게 돼 있니? 교집합을 전개하는 공식이 뭐더라?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이거 교집합을 푸는 공식 지금도 내가 몇 번 보여줬잖아. 방금 전에. 교집합 어떻게 풀어? 계속 얘기했잖아. 약간 고생. 곱셈 정리. 그죠? 곱셈 정리지. 네. 근데 이상하지 않니? 이게 원래 뭐였어? 뒷부분이. 바 A였지. 바 A였는데 무시되니까 조건부가 무시되니까 그냥 뭘로 바뀌어? B로 바뀐 거지. 자, 혼동하면 안 돼. 그럼 교집합은 이제 P 곱하기 P인 건가요? 이제가 아니라 독립 이면이야. 독립은 특별한 사건, 특별한 내용이야. 독립이라는 건 아주 특정한 상황이고 그 특정할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곱셈 정리는 여전히 유효한 거야. 두 사건이 독립이야? 곱셈 정리 만족돼. P A 곱하기 P B가 A야.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항상 만족하지. 곱셈 정리 항상 만족하는 거야. 근데 독립은 항상 만족하는 게 아니야. 독립이니까 독립일 때만 만족하는 거야. 이 식은 독립일 때만 만족하는 식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럼 그건 무슨 뜻이야? 독립이 아니라는 거지. 윗줄이건 아랫줄이건 두 사건은 무조건 곱셈 정리를 만족하는 거야. 이미 만족하는 상태야. 그런데 이건 독립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이야. 자, 그래서 독립이 아니다를 길다 그래서 종속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그냥 독립이 아니다 의미는. 종속이 뭐예요? 독립이 아니다. 종속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만 그냥 독립이 아니다. 오직 독립으로만 판단해. 독립이야? 독립이 아니야. 그럼 종속이라고 불러. 그냥 의미는 그게 다야. 등호면 독립이야. 나시면 종속이야. 그냥 이렇게 독립이 아니니까. 자, 세 번째. 많이 틀리는 거. 그럼 선생님, 독립이면 두 사건은 서로 배반이겠네요.
그 독립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 맨 처음에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영향을 안 받으려면 두 집합이 이렇게 된 걸 배반이라고 하지. 그 집합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배반이라고 하는 거. 그럼 선생님 독립이면 배반이겠네요. 어때? 독립이면 배반일까? 왜냐면 교집합이 0이 아니야. 이건 교집합이 0이야. 여기 봐, 교집합이 있잖아. P 곱하기 P잖아. 두 확률이 0인 건 아니라면 두 확률의 곱이 교집합이란 말이야. 존재한단 말이야. 오히려 독립은 교집합이 존재하는 상황이야. 희한하게 근데도 독립인 거야. 자, 이게 많이 하는 착각이야. 그래서 반대도 거짓이야. 그 선생님이 야 독립하고 배반을 명제처럼 독립이면 배반이다 또는 배반이면 독립이다 이딴 말이 나오면 다 거짓이다. 양극되는 다 거짓이다. 다 틀렸다. 자 마지막 네 번째 A와 B가 독립이다를 내가 요렇게 기호를 하나 만들게. A, B가 독립이면 양쪽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선분을 이으면 독립이다라고 할게. 선분이 이어지면 A와 B 여집합, A 여집합과 B, A 여집합과 B 여집합. 여기 지금 독립을 총 4가지를 내가 쓴 거거든. 이렇게 독립, 이렇게 독립, 이렇게 독립, 이렇게 독립. 자기 자신끼리는 독립하지 마. 그럼 배반이니까. 이렇게 A, B가 연결이 되면 총 4가지 중에 하나가 참이면, 즉 하나가 독립이면, 넷 중에 하나가 독립이면 모두 독립. 일단 외워두고 출발해. 증명은 좀 이따 봐요. 넷 중에 하나가 독립이잖아? 그럼 이 4개가 싹 다 독립이야. 나머지 3개 다 독립이야. 자, 이렇게 출발이야. 그럼 이 중에서 증명을 4번만 증명해 주면 되지. 내가 1, 2, 3번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럼 이 4가지 이론을 외우고 독립을 풀면 되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 공식이긴 해. 공식을 제일 많이 씁니다. 공식 말 그대로 공식이잖아. 독립의 공식, 그렇지? 그럼 정의 이런 게 무시되진 않아. 정의는 기억, 니은, 디귿 할 때는 정의가 사용돼.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풀 때는 공식으로 주로 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A, B가 독립이면 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 A와 B 여집합도 독립임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A와 B가 둘이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이 독립이다를 증명해 보자라는 거야. 자, 그럼 언어를 일단 수식으로 바꿔야 돼. A, B가 독립이다. 수식으로 어떻게 바꾸지? 식으로. 어떤 식을 써야 되나 내가 방금 전에? P, A, B, B. 교집합. 독립의 공식은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야. A와 B의 독립이다를 식으로 써. 그럼 이 정의를 쓰게 되는 거야. 아니 정의가 아니라 공식을 쓰게 돼. 정의는 잘 안 써 오히려. 정의는 몰라야 된다는 뜻이 아니야. 정의는 기억, 니은, 디귿 될 때만 떠올리면 돼. 평상시의 독립 문제는 공식으로만 들이대는 거야. 등호는 독립, 등호가 아니면 종소. 독립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럼 내가 뭘 증명해야 되냐면 얘랑 얘가 독립이면 역시 얘도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자 여기 등호는 이미 성립하는 거야. 가정이니까. 여기 등호는 아직 성립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걸 보여주면 증명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래서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이 나오는 걸 유도해주면 증명이야. 그럼 좌변에서 출발. 자 우리 교집합, 여집합 배웠지? 빼기. 뭘 뺀다? 둘의 교집합을 빼는 거다. 이게 의미라고 했지. 근데 3가지 얼굴 다 기억하라고 했다. 교집합, 여집합은 그냥 빼기도 되고 그냥 빼기. 이거 써줄게. 그냥 빼기도 되지만 여기서 P를 각각 분배할 때 PA 빼기 PB 하는 사람은 틀린 거야. PA 빼기 PB 하면 틀린 거야.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뺀다는 것은 앞에서 뒤에 걸 뺀다는 것은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다가 개념이야. 집합은. 자 그러면 여기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그럼 앞에 있는 가정을 써먹을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얘는 PA 곱하기 PB. 공통이 나왔네? 우리 공통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지? 묶을 수 있지? 1 PB를 우리 뭐라고 무슨 확률이라고 불러? PB의 여집합. 증명 끝. 가정을 통해서 결론을 유도해냈으니까 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근데 증명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도착이냐에 따라 증명법이 계속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예를 들어 뭐 여집합과 여집합이 독립이면 A와 B가 독립이다. 이걸 증명하려면 또 연산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봐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틀은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이긴 해. 모양은 살짝 바꾸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일단 큰 그림부터 이해를 해. 나머지 디테일은 나중에 시험 기간에 연습하는 게 맞아. 이거는 주로 서술형에 내는 걸 좋아해. 보여라 하면 끝나니까. 그럼 이렇게 내가 쓴 거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언어가 아니라 수식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술형은 국어가 아니라 수학적 서술인 거 알지? 는 하고 서술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총 4가지 이론이 있다. 기억하시고 빨리빨리 안 보이면 방금 필기한 거 빨리빨리 보면서 해야겠지.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뒷면이 나오는 동전이 1개 이하인 사건 A. 네. 아, 근데 동전이 4개씩이라네. 아, 귀찮아. 자, 그럼 집합 A를 일일이 다 쓰겠습니다. 1개 이하라고 했으니까 1개이거나 0개이거나. 그럼 뒷면이 1개인 것부터 하면 하나의 사건. 요게 몇 개 있어? 요것만 해도 4개 있지. 뒷면이 1개인 것만 해도 4개. 이거 다 다른 거야. 왜? 동전은 서로 다르니까. 마지막으로 동전이 뒷면이 0개 있는 경우도 해야 되지. 이하라고 했습니다. 뒷면이 0개면 모두 앞면이니까. 자, 이게 사건 A다. 오랜만에 NS 해볼까? 모든 경우 몇 개 하게? 전사건, 표본공간 몇 개야? 2 몇 제곱? 2 5제곱. 동전이 4개 던졌는데 몇 제곱? 이게 4제곱이지? 첫 번째 동전 앞뒤, 두 번째 앞뒤, 세 번째 앞뒤, 네 번째 앞뒤. 이걸 서로 다른 종류 2개, 선택할 수 있는 횟수 4번. 중복순열.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개념 잘 안 잡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중등과정, 고등과정 다 지금 단단하지 못해. 둘 다 단단해져야 돼. 근데 시작은 중등과정이야. 근데 완성은 고등과정이야. 이거 뭐야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그게 중간 정도 수준이야. 중복순열이요. 이렇게 대답 나오는 게 완벽한 대답이지. 걔는 이미 다 이해한 거야. 중복순열이라고 대답한 친구는 중등과정까지 이해한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B는 모두 같은 면이니까 원소가 2개밖에 없지. 자, 이제 PA는 16분의 5다. 우리가 확률은 경우의 수잖아. 따라서 전체 경우수 몇 개? 16개. 사건 A의 경우수 몇 개? 5개. 괜찮네, 기억? 니은 교집합. 둘이 교집합 뭐 있어? 얘 하나 있지. 그럼 확률은 16분의 1이지. 안 바뀌니까. S는 안 바뀌니까. 자, 그 다음 A와 B는 서로 종속이다 또는 독립이다. 2가지 질문은 같은 질문이야. 독립이야 아니야 이걸 물어본 거니까 뭘로 판단한다? 공식으로 판단한다. 독립이라면 여기가 등호 성립할 거고 등호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일 거야. 자, 교집합의 확률 방금 찾았잖아. 16분의 1이지. PA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16분의 5. PB는 16분의 몇 개야? 2개. 둘이 같아 달라. 다르네? 종속. 끝. 독립과 종속을 절대 이거 하지 마. 독립적인가? 그런 거 하지 마. 독립적인가 하지 마. 국어적인 이상한 상상하지 마. 오로지 공식에 때려 넣으면 돼. 수학적으로 따지지 국어적으로 따지지 말라.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그 독립을 자꾸 여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수학에 있는 것도
우리가 국어적인 언어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 항상 보면. 배반도 그렇잖아. 배반도. 그리고 배반한다. 그 말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는 거야. 배반은 그냥 교집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수학적으로 다가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원소를 일일이 써봐야 독립인지 아닌지 찾을 수 있다를 배운 겁니다. 505번 동전문지기 한번 요런 거 한번 해줄까? 그래도? 자, 동전 한 개를 3번 던져. NS 몇 개야? NS는? 1세요. 그렇지. 2파이 3이 되겠지. 첫 번째 던진 동전이 뒷면 이상. 첫 번째가 뒷면이면 되는 거지. 그럼 그 뒤에는 다 해야지. 자, 이번에는 그냥 집합을 이렇게 세로로 쓸게. X5, X, X5, X5, X. X가 한 개인가? X가 두 개인가? X가 세 개인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 돼. X가 한 개인 거, X가 두 개인 것도 X로 시작했으니까 X로 시작하면 자연스러워. 그 다음에 얘가 자리를 옮겨가야지. 이렇게 순서. 그 다음에 X가 세 개인 걸로 끝나는 거지. 자, 원소는 4개. B. 두 번째가 앞면인 사건. 두 번째가 앞면이니까 가운데는 5로 고정이 돼 있지. 그럼 5가 3개인 경우. 이제 5가 몇 개인 경우? 2개인 경우. 가운데가 5로 고정돼 있어. 그 다음 5가 하나인 경우는 이거밖에 없겠지. 더 분발할 수가 있겠지. 가운데로 보니까. 자, C는 뒷면이 2번 이상 연이어 나오는 거. 그럼 역시 뒷면이 2번 연속 나오는 경우, 뒷면이 3번 연속 나오는 경우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뒷면 2번 연속으로 시작한다. 여기는 5가 나와야 2번이지? 또 있지? 뒷면 2번 연속. 순서 바꿔가면서. 자, 이제 2번 더 있어, 없어? 뒷면 2개는 없지? 그럼 뒷면이 몇 개 연속? 3개 연속. 그래서 원소를 다시 찾았다. 자, 이제 A와 B. 내가 기억만 도와줄게. 독립인 것을 찾아라. A, B가 독립이니? 하고 물어보겠지. 이런 식을 딱 써놓고 풀면 끝난다. 자, A, B 찾아봐. 몇 개니? 하나, 둘. 다 찾았나? 네. 2개는? 또 확률은 8분의 2. 자, PA는 얼마야? 8분의 4니까 2분의 1이지. PB는? 2분의 1. 맞아. 맞잖아. 왜 이래 너 진짜. 야. 왜 이래. 정신이. 몇 분이나 줘. 자, 됐죠? 독립이지? 네. 이렇게 하나씩 하고. 그러니까 뭘 잘해야 돼? 이거 잘해야 되고, 경우의 수 잘해야 되고, 공식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 이렇게 푸는 문제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지. 독립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독립 종속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배반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 배반은 교집합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그건 확인하면 되는 거지. 원래 알던 개념이니까. 앞에 원소만 잘 찾으면 됩니다. 자, 508번. 옳은 것은 기억력 디귿 문제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문제가 난이도가 좀 더 있는 거고, 이걸 풀려면 1, 2, 3, 4, 5 4가지를 모두 암기된 상태에서 덤벼들면 되게 쉬워. 근데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 오늘 자기 전에 꼭 외우고 주무세요. 4가지. 독립과 종속의 4가지 이름. 자, 둘이 지금 어때? B가 뒤에 있는데 얘는 없지. 그럼 이게 뭐지? 독립의 정. 조건부가 무시된다. 내가 이것도 출발했죠. 물론 하나 더 써있긴 한데 원래는 내가 써준 거는 이것도 써있었는데 그중에 2개만 써있어도 독립이야. 독립의 정의야 이게 바로. A와 근데 독립이라고 할 때는 서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한 번 독립이면.
그러면 1번 어떻게 해야 돼? 독립이니까 조건부를 무시 참. 2번 조건부 무시 참. 3번은 PA 합집합 B는 합집합에 대한 이론은 없지. 독립일 때 합집합 연구 안 했지. 그럼 합집합은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보편적인 공식을 써야 되는 거야. 더센 합집합. 독립이라서가 아니라 항상 만족하는 식으로 일단 쓴다. 이거는 A와 B가 뭐든 간에 성립하는 식입니다. 배반일 때도 참이고 항상 참이. 정리는 항상 참인 공식. 그러면 여기 교집합은 지금은 원래는 곱셈정인데 지금은 독립이니까 좀 바뀌어야지. 뭘로? 공식으로 바뀌어야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독립이니까야. 지금 가정이 독립에서부터 출발했어. 근데 얘는 지금 합집합을 PA 더하기 PA 여집합, P 여집합으로 전개했는데 내가 푼 건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하기 PB가 나왔지. 조금 모양이 다르지. 그래서 모양이 다르다 해서 또 틀렸다가 아니라 혹시 얘를 더 연산하면 얘랑 또는 얘를 더 연산하면 정명이 나오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해야 되고 더 연산한다. 1 빼기 P 1 빼기 P 왜냐면 여기 여집합이 없잖아. 이런 게 연산 실력이야. 여집합이 없는 걸로 비교해야지. 여집합이 있으니까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가 되는 거니까. 정리. 그러면 PA는 지워졌지. 아직까지도 모르겠네. 1 빼기 PA 더하기 PA 곱하기 PB.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곱하기 PB. 여기서 더 연산해도 될까? 이거는 내가 정리한 거, 이거 문제 우변이야. 그렇지? 아직까지 좀 나라면 일단 보류시키겠어. 여기서 더 연산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좀 더 쉬운 걸 찾으래. 지금 이미 이 정도면 딱 한눈에 비교가 돼야 되는데 거짓이거나 아니면 뭔가 더 어려운 또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도에서 쓰다. 교집합. 우리는 항상 4가지 외웠다면 쉽게 풀린다는 믿음을 갖고 조건부가 무엇이 된다. 그럼 4번 맞아 틀려. 맞지. 공식이지. 5번 PB는 PA 곱하기 PB 더하기 PA 여집합 PB. 여기서 얘를 좀 바꿔 쓸 필요가 있겠지. 이건 어때? 여기 보였다. PB가 공통이지. 그럼 우리 항상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이 얼마 하게? 1이야. 그럼 PB는 PB네. 그럼 3번인 것이. 이렇게. 여기서 문제는 별표가 2개 될 때 우리는 항상 힘들지. 별표가 하나면 할만한데 나머지 4개가 쉬웠으니까. 근데 아마 3번은 증명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짓이 맞는 것 같아. 자, 공짜 문제. 읽어봐. 속으로. 정답을 알면 외쳐도 좋습니다. 얼마? 주연 얼마? 정답 얼마? 이걸 얼마? 오늘 얼마? 그래 조건부가 무시된다고요. 공짜를 줬는데 못 줘서 먹으면 안타깝죠. 네. 우리는 기본만 잘해도 있잖아. 시험을 망치지는 않는다. 항상 하는 얘기야. 물론 기본을 잘하면 잘 본다는 뜻은 아니야. 일단 안정감이 있다는 뜻이니까 망치지는 않아. 진짜 잘 보려면 고난도까지 해야지. 자, 독립이니까 조금은 무시. 계속 출발하는 게 이거네. 그럼 P 여집합은 10분의 3이겠네. 그래.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
자, AB가 독립인데 얘는 어떻게 풀지? 곱셈 독립인데? 물론 곱셈 정리는 항상 참이라고 그랬지. 항상. 근데 독립만 해서 우리는 공식을 써야지. 독립은 오늘 배운 공식이 뭐야? 교집합이 곱셈이 되는 거였어. 그게 독립만의 성질이야. 딴 데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지? 딴 데는 평상시에는 곱셈 정리가 맞는 거야. 근데 지금 독립이잖아. AB가 독립이면 나머지도 전부 다 독립이니까.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니까. 그 다음에는 P의 여집합은 0.24를 1에서 빼서 0.76이 되고 얘는 0.3이니까 끝난 거지. 이 네 가지 이론을 달달달 외운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 그러면 쉬워. 안 그러면 어려워. 자, 이제 빼기. 내가 빼기를 계속 강조하지. 아까도 한번 써줬어. 빼기는 세 가지 표현법이 있다고 자꾸 얘기했지. 세 가지 표현법이 있다. 교집합, 여집합과 뺄 때는 P, B를 빼는 게 절대 아니라 교집합 빼는 거. 이건 경우의 수도 똑같아. P를 N으로 바꿔도 공식은 똑같아. 고1 때 이걸 경우의 수로 풀었던 거야. 경우의 수. N으로, 원소의 개수. 근데 우리는 고2니까, 고3이니까 확률로 써. 똑같은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뭘 사용해야 될지 그때그때 달라. 판단해야 돼. 뭐가 유리할지.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합치고 있잖아. 그럼 더 복잡해진 거지. 이럴 때는 저거는 공식을 쓴다기보다 고1 때 집합을 많이 다뤄본 사람만이 잘 풀 수가 있어. 벤다의 그림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이럴 때. 왜? 공식이 아니. 이거 공식 써야 돼. 이것도 공식 써야 돼. 그걸 합쳐? 그럼 이제 공식이 없어. 이제 공식이 없어져 버리니까. 저 합집합. 그러니까 차라리 A 빼기 B가 여기인 거 알고 있어? B 빼기 A가 여기잖아. 이게 두 개 합친 거잖아. 그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합집합에서 뭘 빼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잘 돼. 그럼 이것도 이건 전체 확률이지만 이때는 PP 해도 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다. 합집합의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뺀다라고 이해해도 되고. 그럼 합집합은 더하고 빼기 교집합이야. 몇 가지 합집합이지. 근데 또 빼고 있잖아. 동류항. 똑같은 거 두 번이니까 그냥 2라고 쓰면 되지. 그럼 교집합은 독립이니까 곱셈 정리 말고 뭐 PA 곱하기 PB로 바꿔보면 끝나는 거지. 확률은 다 PA와 PB로만 해결이 되게 되지. 왜 28번 A, B는 배반이고 B, C는 독립이다. 그러면 쳐다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선생님처럼 좀 쓰라. 배반이다를 수식으로 자꾸 쓰라. BC가 독립이야? 그러면 쳐다보지 말고 얘는 확률이 들어가야지. 얘도 확률로 쓰면 공집합을 0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지? 확률이 더 자연스러우니까 확률로 쓸게. 교집합 확률이 0이다.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읽어야지. 그 다음에 꼭 한글만 눈으로 슬쩍 쳐다보고 그냥 바로 문제에 들이댄단 말이야. 정보를 저렇게 정리해두면 얼마나 편한데. 정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자, 합집합은 빼기 교집합. 근데 교집합의 확률이 0이니까 위에 써있으니까 지워지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PB 곱하기 PC로 바뀌었고 PA 더하기 PB가 3분의 1이고
PB 곱하기 PC가 6분의 1인데 PC를 구하라고? PA가 그럼 나와 있어요. 아 앞에 저 PA가 써있구나. 그럼 여기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PB가 나오지. 그럼 PB를 알면 PC가 나오지. 그냥 순차적으로 쉬운 문제가 되버렸지. 자 이게 또 문제집이 잘못된 아주 대표적인 두 번째 경우인데 명중. 선생님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한다 라는 말이 있어야 원수전이다 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많은 문제집에 그냥 원형이라고 하면 원수전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했다. 그것처럼 두 사건이 독립일 확률이 높은 것이 독립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확신인 것처럼 출제되는 문제집이 문제들이야. 자 어떤 경우냐면 무슨 유리수로 나와. 명중률, 합격률 이런 거. 두 선수가 뭐 관역에 사격하든 활을 쏘고 명중할 확률. 그게 왜 독립이야? 그렇게 안 써있거든 문제. 두 사격 선수의 명중률이 0.30%인데 둘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말이 없어. 문제를 아무리 읽어도. 근데 독립이래. 누가? 문제집이. 이런 문제집은 누가 만든 거다? 수능 출제위원이 절대 아니야. 나 같은 강사들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그냥 맞는 줄 알아. 근데 문제는 뭐야? 어떠한 쌤 같은 문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내가 학생 때 베스트셀러가 됐거든. 그러고 나니까 그냥 거기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인 줄 알고 다 서로 베끼면서 그 문제가 전 우리나라 전역에 다 퍼져버리는 거야. 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 왜?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문제집 아무리 봐도 다 똑같은데 당신이 뭔데 오류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돼버리거든. 몇 번 싸우다가 피곤해서 실제로는 고맙다고 수정한 출판사도 있어 가끔. 근데 안 그럴 때도 있어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런 얘기하지 않아. 대신에 수능 모의 기출문제를 다 싹 뒤져보면 다 독립이라고 써있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다 요즘 항상 하는 얘기지. 옛날에는 학원 선생님보다 학교 선생님 실력 없을 때 되게 많았어 솔직히. 왜냐면 옛날에는 선생님들 되게 좀 쉬웠어. 거꾸로 얘기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쉬울 때 선생님 되신 분들이야. 나 때도 나도 학교 선생님 쓸래? 이공계 쓸래? 그럼 나는 이공계였거든. 무슨 공학이 더 훨씬 유망하고 공무원 좀 막 이랬었어. 그러다가 내 후배 때 갑자기 공무원 인기가 많아지면서 나로보다 한 10살? 젊은 선생님들 있지. 굉장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야. 합격률이 엄청 올라갔어. 그 난이도가. 그래서 커트라인이 높아져서 거의 뭐 교대 가려고 그러면 거의 스카이급 막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은 되게 전문화된 공부를 하셨어. 수준이 1등급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젊은 쌤들. 요새 젊은 쌤들이 주로 출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없어. 내가 보는 관점은 거의 나누고 계셔. 내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막 이렇게 출제가 됐어. 학교 내신에도 출제가 됐어. 이거 15가야 이렇게 나오는 독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나이 드신 분들 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독립이라고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문제집이 나오면. 해요. 학교 시험에 나오면. 해야 된다고. 원순열 그냥 원형이란 말만 나오고 원순열을 우길 수 있다. 옛날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일단 문제집처럼 내셨구나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제시어를 보든 안 보든 간에 일단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유리한 입장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독립이란 말이 없으면 오류라고 하고 안 풀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자, 우리는 가정, 독립. 언제? 이런 애들. 명중률, 합격률. 두 사람 A, B가 머리를 맞대어 문제를 풀 수 있을 확률. 이런 것도 다 독립이라고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A와 B 두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 A가 주사위 한 개, B가 주사위 한 개 던져. 이럴 때는 독립일까요? 이럴 때는 독립이야. A가 하는 행위가 B의 영향이 전혀 주지 않아. A가 1이 나왔어. 그럼 B가 1이 나올 확률이 없어져? 줄어들어? 늘어나? 그런 게 아니잖아. 얘의 주사위와 얘의 주사위는 독립시켰지. 정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 조건부가 무시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맞아. 현실적으로. 정말 해석이 될 때. 하지만 여기에는 반론이 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A가 명중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심리적으로. 그렇게 공격하면 수학이 아니라는 거야. 수학은 정확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동일 때라는 걸 써줘야 정확한 문제지만 내신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옛날 선생님들이 조심해야 돼. 원순을 두고. 어쨌든 독립이라고 써있다고 합시다. 우리 이 문제에 써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 독립이라고 써있다. 가정할게. 어쩔 수 없어. 우리 교재하다 보니까. 자, 교집 바꿔요. 독립이라고 써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P 곱하기 PB지. 끝나네. 드디어 그러면 끝. 간단하지. 여기는 타자가 이렇게 야구에서 안타를 칠 확률, 타율이라고 부르거든. 안타를 칠 확률, 타율. 역시 이것도 독립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는 거야. 실제로는 아니야. 영향을 줄 수 있거든. 타자가 치고 못 치고. 합격률, 그렇지. 합격률도 누군가가 붙으면 나머지 사람이 합격할 확률도 내려가지 않나? 상식적으로. 근데 아주 많은 숫자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있어. 통계적으로 뭐 10,000명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이 붙는다고 해서 내가 너 때문에 떨어진다고 이건 좀 이상해질 수 있지. 10,000명을 뽑는데 기준으로 하면. 하지만 소수 인원으로 하면 영향을 확 받지. 나중에 원서 써보면 알겠지만 특정한 과를 막 2명 이렇게 뽑거든. 그럼 한 명이 붙으면 영향 너무 크게 받지. 조건부지 완전. 독립이 아니지. 어쨌든 이런 것도 합격률도 명중률도 계속해서 독립이라고 가정된 것들이야. 문제를 푼다. 축구 선수가 슛을 쏴서 성공한다. 명중률하고 비슷한 말이야. 자, 그렇게 우기는 문제가 539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 우김을 독립이라고 써있다고 가정하고 푼다. 자, 숙제는 539번까지.